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아이폰 사용자가 갤럭시를 가장 부러워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통화 녹음과 삼성페이였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애플페이를 국내에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서비스 가능한 애플페이를 이렇게 아이폰하고 애플워치에서 전부 다 써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가맹점에서는 너무 편리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내 편의점뿐만 아니라 여러 커피숍, 빵집, 심지어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폰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짜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애플페이의 영향인지 현대카드의 시장 점유율이 4위에서 3위로 올라가고 오늘은 현대카드 서버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삼성페이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와도 쓸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다른 부가 기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애플페이가 들어오든 말든 별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인정할게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달라질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네이버페이랑 제휴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니 이제 이렇게 카카오페이랑도 제휴를 맺는다고 하네요. 사실 기존의 삼성페이도 원래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것 외에도 되게 부가 기능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랑까지 제휴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늘어나가지고 삼성페이가 확실히 더 실용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넘어가지고 삼성페이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랑 협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애플페이가 들어왔을 때 조금 우려되는 점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성페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반길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연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현재 삼성페이의 주된 사용처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로는 삼성페이가 원탑이지만 온라인은 좀 부족해요. 반면에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결제보다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결제라고요. 삼성페이는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결제가 주 사용처인데, 빠르면 이번 달 말, 그러니까 3월 말이죠. 그때부터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나 이런 다른 페이들과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삼성페이를 페이코랑 이렇게 제휴를 붙여가지고 결제할 때마다 1% 적립할 수 있는 거, 그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랑 연동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삼성페이로 결제하게 됐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랑 연동해가지고 하면 페이코 때 그랬던 것처럼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적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어요. 특히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진짜 쓸 때가 많은데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삼성페이 얘기 나온 김에 삼성페이의 단순한 결제 기능 말고 어떤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멤버십 등록해가지고 각종 포인트 바로 바코드로 적립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좌를 등록해가지고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 계좌 이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카드를 등록해 쓰는 건데, 이거는 통장을 등록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결제 카드 말고 계좌를 눌러가지고 계좌 추가를 눌러서 은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은행마다 어떤 데는 이체랑 입출금 다 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입출금만 되고 이체는 안 되는 곳이 있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등록을 다 끝마치면 이렇게 삼성페이 메인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때 출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금액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지문으로 인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준비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ATM기에서 삼성페이를 누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게 되면 돈을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페이에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죠. 패스에 있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랑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눌러서 신분증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페이의 교통카드는 기본이고요. 저처럼 도어락을 등록하거나 지원되는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 키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 플래너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월별로 얼마에 지출을 했는지, 언제 얼마를 썼었고 눌렀을 때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누르면요, 각 카드사별로 얼마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카드별로 카드 실적 써가지고 최대한의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삼성페이에서 결제한 것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삼성페이에서 결제한 거는 기본이고요. 스마트폰으로 오는 카드 결제 문자를 읽어가지고 삼성페이로 결제 안 한 것까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어서 요 정도면 진짜 가계부 기능 따로 안 써도 기본적인 관리는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누르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매장을 누르면 자주 쓰는 매장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또 수동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서 요거 돈 관리하기에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페이에 되게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기능에 되게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에서 애플페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삼성 쪽에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랑 막 이렇게 제휴를 하고 서비스를 더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저처럼 원래 삼성페이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기능이 막 더 생기고 새로운 제휴를 맺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 기업끼리 경쟁이 확실히 좋긴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플페이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삼성폰 쓰는 입장에서도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페이랑 달리 애플페이는
결제할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이렇게 수수료를 애플이 받아가는데 삼성페이는 원래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페이도 애플처럼 결제할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받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삼성이 카드사로부터 돈을 안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결제할 때마다 받았던 게 아니라 정액제로 딱 5억에서 뭐 7억 이렇게 딱 금액을 딱 맞춰놓고 받아갔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왔을 때 애플이 받아가는 예상 수수료를 계산해 보니까 삼성이 받아가는 정액제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애플이.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이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올릴지 아니면 애플처럼 건당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아갈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야 뭐 고객들이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카드사가 이렇게 삼성이나 애플한테 내는 건데 뭔 네가 다 걱정하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은요. 자기들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나 삼성이 카드사로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 카드 혜택을 줄이던지 아니면 뭔가 어디에서 줄어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한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카드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문제고 당장은 애플페이 들어오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은 NFC 단말기 보급이 덜 돼서 삼성페이처럼 쓸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지만 이게 늘어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애플페이도 삼성페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애플페이가 삼성페이처럼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짧아도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댓글로 의견 주고받는 것도 꽤나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